안녕하십니까, 블루스입니다. 자, 오늘 23강 API 두 번째 시간 약방의 감초 랜덤 클래스와 스캐너, 시스아웃, 그 다음에 래퍼 클래스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어떠한 컴퓨터를 하다 보면 개발을 하다 보면 랜덤하게 숫자를 구할 일이 많이 생기곤 합니다. 그래서 그거 랜덤 클래스를 이용해서 어떻게 하면 난수를 발생시키는 방법을 우리가 알아보도록 하고요. 랜덤 클래스하고 묶어서 매스 클래스도 같이 알아봅니다. 그래서 두 가지 알아보고요. 그 다음에 스캐너와 시스아웃은 여러분들이 그동안 계속 써봤기 때문에 한번 간략하게 정리를 하고 넘어가겠고요. 다음에 래퍼 클래스가 뭔지에 대해서 이해를 갖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장을 보면 첫 번째 랜덤 클래스입니다. 약방의 감초 랜덤 클래스. 개발을 할 때 가장 많이 쓰이는 기능 중에 하나는 아마도 랜덤 숫자를 구하는 작업일 것입니다. 예전에는 mass.random을 많이 이용하였으나 요즘은 랜덤 클래스를 많이 이용합니다. 자, 보시면 mass random이 과거에 많이 쓰였어요. 근데 요즘은 랜덤 클래스를 쓴대요. 그죠? 얘가 조금 올드한 녀석이고 예전에 나온 녀석이고 랜덤이 요즘에 최근에 나온 녀석입니다. 자, 그러면 최근에 나온 녀석 랜덤 클래스만 되지 않겠느냐, 알면 되지 않겠느냐 할 수 있는데요. 둘 다 알아두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면 내가 개발을 할 때는 나는 랜덤 클래스만 쓰겠다. 그래도 상관은 없어요. 하지만 내가 어떤 다른 사람의 소스를 볼 일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럴 때 그 소스의 mass.random 메소드를 이용해서 작업을 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럴 때 여러분이 소스를 리뷰하는데 좀 이해력을 높기 위해서 같이 묶어서 알아두시는 편이 좋습니다. 자, 먼저 mass.random입니다. 랜덤 메소드는 더블 타입의 임의의 수를 발생합니다. 가이드를 보면 스태틱이고 반환 타입이 더블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보시면 더블 데이터 타입이고요. 그 다음에 변수 이름이고 mass.random 되어 있습니다. 자, 클래스를 해서 우리가 객체 생성을 하지 않고 바로 클래스에 있는 메소드를 접근하고 있어요. 자, 가이드 보시면 public static이네요. 즉 랜덤 메소드가 스태틱이기 때문에 객체 생성하지 않고 바로 이렇게 쓰고 싶을 때 마음대로 mass.random에서 접근을 해서 우리가 사용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반환 타입이 더블형이래요. 그래서 이렇게 데이터 타입 더블형으로 지정을 해 놓은 겁니다. 자, 좀 이따가 예제를 살펴보기로 하고요. 자, 다음에 랜덤 클래스래요. 랜덤 클래스는 많이 쓰이는 클래스입니다. 사용법이 아주 쉽습니다. 랜덤 변수명 나오고요. 다음에 new 연산자 이용하네요. 다음에 랜덤 생성자 호출하고 있습니다. 자, 즉 얘는 매스 클래스하고 다르게 스태틱 메소드를 지원하는 게 아니라 직접 객체를 생성해서 쓰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객체를 생성한 부분이고요. 여기가 선언부, 여기가 초기화하는 부분에서 객체를 생성을 했고요. 자, 다음에 random.nextInt에서 int 정수형입니다. 정수형의 난수를 발생시켜 주세요. 자, 이 안의 값이 int형 bound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bound 내가 원하는 숫자까지의 요 bound 값을 주는 겁니다. 그러면 100이면 100 아래의 숫자 0서부터 100 사이의 난수를 발생시켜 줄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사용법은 public int, next int, int bound 이렇게 사용을 하면 된다고 가이드에 나옵니다. 자, 그래서 mass.random은 더블형이고요. 타입이 0. 몇몇몇몇에서 소수점이 쭉 나올 것이고, 그 다음에 랜덤은 내가 원하는 숫자 안에서 100이면 예를 들어서 50도 나올 수가 있고요. 3이 나올 수도 있고 77이 나올 수도 있고, 내가 원하는 next int니까 정수의 값이 바로 나올 수가 있습니다. 나는 mass를 이용해서 정수의 값을 얻겠다. 그러면 소수점 0. 몇몇몇 나오니까 여기다가 곱하기 10을 해줘서 구해야 되겠죠. 그런 거 한번 예제를 통해서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클립스로 갈게요. 자, 이클립스에 가서 자, 요거는 예전 거니까 지워버리고요. 자, 자바 프로젝트 하나 만들게요. 자바 프로젝트에다가 랜덤 ex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패키지 만들게요. 패키지를 com.java.ex라고 하겠습니다. 자, 다음에 API 몇 개 알아보는 거니까 바로 여기다가 메인 클래스 만들어서 메인 메소드 안에서 한번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mass.random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mass.random은 아까 여기 보시면 mass.random 스태틱이어서 바로 접근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반환형이 더블형입니다. 그래서 나는 난수를 구하고 싶어요. mass.random 구하는데 더블형이래요. 그래서 반환 타입에 맞춰서 더블형으로 맞춰주겠습니다. 이렇게 맞춰줄게요. 자, 다음에 한번 찍어볼까요? 자, sysout에서 D를 한번 찍어볼게요. 자, 그러면 이렇게 나오겠죠. 0.7293 뭐 이렇게 막 나오죠. 더블형이기 때문에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랜덤 클래스 한번 이용해 보도록 할게요. 자, 랜덤 클래스 변수명 주고 new. 자, 랜덤 변수 next int형을 구하고 싶으면 int를 이렇게 next int 해주면 됩니다. 자, 요거는 반환형이 int 정수형이니까 바로 i에다 이렇게 담을게요. 자, 그 다음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sysout을 한번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i. 자, 그러면 0.914 요거는 위쪽에 mass.random 메소드 이용해서 우리가 d를 찍어 본 거고요. 다음에 154783 이렇게 나오죠. 이거는 정수형을 바로 찍은 겁니다. 자, 근데 너무 범위가 크죠. 그래서 나는 100 아래에 있는 수 중에 난수를 찍어 보겠다. 그러면 100까지 바운드 값을 주도록 할게요. 그래서 찍어 보면 이렇게 0.789 뭐 이렇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84. 또 컨트롤 F10을 누르면 또 다른 숫자가 그때마다 계속해서 다른 숫자가 나올 수 있겠습니다. 예, 요게 사용법 끝이에요. 굉장히 간단하죠. 그래서 mass 랜덤 랜덤 객체 만들어서 쓰는 거 next int 알아두시면 되고요. 다음에 바운드 값 이용해서 어느 정도까지만 내가 난수를 발생시키겠다, 여러분이 정하시면 됩니다. 자, 근데 여기서 한 가지만 더 알아보면 mass 랜덤을 이용해서 더블형이죠. 그러면 나는 정수형을 만들고 싶어요. 정수형. 그죠? 자, 정수형을 어떻게 만드냐면 여기다 10을 곱하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나는 정수형 만들겠다. 그러면 int i di라고 할게요. 자, di는 d를 갖다가 곱하기 10을 하면 돼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얘네들을 갖다가 여기다 10 곱한 걸 갖다가 어떻게 정수형으로 캐스팅을 합니다. 이게 명시적 형변환이라고 우리가 앞에서 배웠죠. 그죠? 그 다음에 똑같이 한번 찍어 볼게요. sysout을 해서 이번엔 di 한번 찍어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이렇게 0이니까 0이 나온 거고요. 예, 5면은 5가 이렇게 출력이 될 수 있겠습니다. d 원래 더블형인 d 값에다가 10을 곱했어요. 곱한 다음에 그거를 큰 방에서 메모리의 큰 방에서 조그만 방으로 이렇게 캐스팅한 거죠. 형변환한 거죠. 그러니까 요 뒷부분 소수점 D에 남는 965292 이쪽 쭉 다 데이터 손실되고요. 내가 원하는 정수형만 값을 이렇게 얻어낼 수가 있겠습니다. 예. 예,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언제든지 매스 랜덤과 랜덤 클래스로부터 나온 객체를 이용해서 난수를 여러분이 형성해서 사용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 또 알아볼게요. 자, 스캐너 및 sysout인데요. 자, 스캐너는 무엇인가? 입출력에 관련된 겁니다. 무엇인가 얻어올 때 사용을 합니다. 자, 키보드에서 타이핑하는 문자열 또는 입출력 프로그램에서 문자열을 읽어올 때 사용합니다. 자, 사용 방법을 여태까지 우리가 많이 했기 때문에 한번 이렇게만 짧게만 보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스캐너 데이터 타입 스캐너 변수명 선언해주고 new 스캐너에서 매개 변수로 system.in 이거를 넣어줍니다. 자, 다음에 int형 i를 구할 때 정수형 i를 구할 때는 scanner.next int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찍어보면 i 값 내가 입력한 값 그대로
여기 찍힐 것이고요. 다음에 next int 문자열을 우리가 입력받아서 사용할 때 next int를 사용합니다. next를 사용합니다. next int는 정수형이고요. 그래서 타입을 int로 해준 거고요. 자, next는 string 문자열입니다. 문자열. 그래서 string으로 이렇게 받습니다. 그래서 찍어보면 문자열 출력될 거고요. 자, 여기서 한 가지 조금 조심해서 사용할 게 있는데 next line이라는 게 있어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반환형이 string 문자열입니다. 즉 문자열을 입력받아서 출력을 해주는 입력받는 기능이 있습니다. 자, 근데 next line은 약간 특이한 게 우리가 컴퓨터에서 키보드에 보면 이걸 갖다 우리가 개행한다고 그래요. 개행. 그죠? 행을 한번 행바꿈을 해서 한 칸씩 내려가는 거죠. 자, 키보드에 보면 여러분들 키보드에 엔터키 위에 보면 이렇게 원 표시가 있어요. 그거 누르고 키보드에 N 타이핑 한 겁니다. 요건데 next line이란 거는 문자를 읽을 때 다 우리가 입력한 문자를 다 읽지 않고 이렇게 개행 문자 10가지만 잘라서 읽어요. 이 앞부분만 읽고 이 뒷부분 다 버린다는 겁니다. 읽지 않아요. 자, 그러면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지 한번 볼게요. 자, 예를 들어서 자, 먼저 스캐너 객체 만들겠습니다. 누에서 스캐너 만드는데 system.in을 매개 변수를 줄게요. 자, 다음에 scanner.next 그러면 문자열을 반환해 주는 거죠. 그래서 string str1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str1을 출력을 할게요. 자, 이번에는 string str2 해갖고 scanner next line을 얻어오겠습니다. 다음에 sysout으로 2 찍어 볼게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찍어 보면 예를 들어서 뭐 end 끝이에요. 자, 이렇게 찍어 보면 쭉 보면 먼저 문자를 하나 입력 받았어요. 그래서 그것을 화면에 찍어 보고요. 다음에 next line 아까 제가 개행 문자 10가지만 읽고 그 다음은 다 데이터 날려버린다고 그랬어요. 자, 그런 거 읽고 그 다음에 이렇게 읽었습니다. 자, 그러면 자, 여기서 컨트롤 키 누르고 F11을 딱 눌렀어요. 자, 그러면 일단 여기서 이제 그 문자 입력 받기를 기다리고 있겠죠. 그래서 여기서 제가 AAA 입력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엔터를 딱 누르면 AAA 내가 입력한 값 여기 찍혔고요. 그 다음에 뭔가 이렇게 한 줄이 생뚱맞게 비어있고 그 다음에 end 바로 여기로 넘어왔어요. 즉 next line이란 게 이렇게 실행이 안 된 것 같아요. 그죠? 자, 근데 여기 잘 보셔야 되면 어떤 게 있냐면 next에다가 제가 AAA를 이렇게 쳤습니다. 그리고 키보드에 엔터를 쳤어요. 그러면 실제로 그 코드상에서 프로그램에서 이해할 때는 AAA 다음에 여기에 역슬러시 뭐냐면 이렇게 역슬러시 요거까지 같이 인식을 하는 겁니다. 우리 눈에는 안 보이지만 이렇게 인식을 하고 str에 들어갈 때는 요 개행 문자 앞에 제가 입력한 AAA만 입력을 하고 얘는 입력이 되지 않아요. str1에 할당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여기서 sysout으로 찍으면 AAA가 이렇게 화면에 출력이 된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자동으로 생성된 이 개행 문자 얘는 어디로 가냐? 다음으로 이제 갑니다. 다음 가서 next line으로 가는데 next line이 뭐였냐면 개행 문자까지만 인식을 하고 그 다음은 버린다고 했죠. 근데 여기 위에서 엔터를 쳤기 때문에 요 값이 계속 살아있어서 얘가 처음 만나는 문자가 얘예요. 그러니까 얘 만났네, 개행이네, 그러고 그냥 끝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한번 개행해버리고 여기서 바로 끝내버린 겁니다. 끝냈기 때문에 뭐가 와요? 그 다음에 와서 end, 그죠? 종료됐다고 나오는 겁니다. 만약에 이렇게 바꾸면
얘네 두 개를 이렇게 올렸어요. 먼저 실행을 했어요. 자, 그러면 이번에 이제 실행을 하면 계획 문자, 남아있는 계획 문자가 없으니까 얘 것도 이제 실행되겠죠. 시스에서 얘도 찍겠죠. 뭔가. 저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컨트롤 키 누르고 F11 누르면, 자, 이번에 먼저 삐삐삐 찍어볼게요. 삐삐삐. 자, 찍었고요. 다음에 또 AAA 찍으면 다 찍히죠. 이제 넥스트 라인에서 삐삐삐 입력한 거 찍혔고요. 정상적으로. 다음에 넥스트, 얘는 넥스트 라인과 달리 내가 입력한 거 그대로 다 출력을 해주죠. 그래서 AAA도 다 출력을 했습니다. 다음에 엔드 찍었고요. 자, 그래서 이렇게 넥스트 라인과 넥스트는 똑같이 문자열을 출력을 입력을 받는 기능이 있는데, 넥스트 라인은 처음 계획 문자를 만나면 거기까지만 데이터를 출력을 입력을 받고 나머지는 그냥 버려버립니다. 그래서 이 차이점 알아두시고요. 넥스트 라인은 잘 사용하셔야지, 잘못 사용하면 데이터 손실로 인해서 프로그램이 에러가 버그가 날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sysout은 이렇게 단축키죠. 단축 키워드입니다. 그래서 sysout을 여러분들이 키보드에 치면 system.out.println이라는 거, 실제 개발 탈출물에는 나타나지 않고 콘솔 창에만 나타납니다. 그래서 테스트용으로 많이 사용됩니다. 한 가지 더 알아두실 건 프린트 ln과 이게 라인, 프린트 라인과 프린트가 있어요. 둘 다 똑같이 화면에 출력을 해주는데, 차이점은 얘는 계행을 해줘요. 그래서 얘는 계행을 안 해줘요. 자, 이것도 예제를 한번 보면, 자, sysout.print 해갖고 여기다가 제가 AAA를 입력을 했어요. 자, 그 다음에 sysout에서 이번에는 삐삐삐 입력해 볼게요. 자, 그러면 둘 다 프린트 ln이기 때문에, 프린트 라인이기 때문에 컨트롤 키 누르고 F11 누르면 이렇게 AAA 찍고 계행되죠. 삐삐삐 또 찍었어요. 자, 근데 여기서 제가 요걸 지워요. ln을 지워서 이렇게 놔둘게요. 그러면 얘는 계행을 하지 않겠죠. 그러면 AAA 다음에 계행하지 않으니까 삐삐삐만 남아서 컨트롤 키 누르고 F11 눌러서 실행해보면 이렇게 AAA 다음에 붙여서 삐삐삐가 출력이 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알아봤습니다. 자, 다음으로 래퍼 클래스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래퍼 클래스는 여러분이 반드시 꼭 잘 알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자, 기초 데이터, 우리가 자바에서 데이터는 기초 데이터와 객체 데이터 두 가지로 분류될 수 있다고 그랬어요. 기초 데이터는 메모리에 직접 데이터가 들어가는 방식이고요. 객체 데이터는 메모리에 직접 데이터가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 데이터가 갖고 있는 메모리의 주소값을 가리키는 주소값이 들어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였고요. 그죠? 잘 아직 개념이 약간 안 서신 분들은 앞에 내용 다시 한번 참고해서 꼭 기초 데이터와 객체 데이터 플러스 배열을 할 때 제가 또 한번 설명을 드렸죠. 배열은 어떠한 데이터 타입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꼭 다시 한번 복습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래퍼 클래스, 기초 데이터를 객체 데이터로 변환하는데요. 기초 데이터를 갖다가 객체 데이터로 변환해 주는 클래스들이 바로 래퍼 클래스입니다. 뭔가 감싼다는 거죠. 자, 래퍼 클래스는 기초 데이터를 객체 데이터로 변환시켜주는 클래스입니다. 문법은 아주 쉽습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 자, 10 인트형이죠. 인트형, 그죠? 근데 인티저라는 객체 타입이 있어요. 인티저 변수명 주고 new로 해서 인티저 10을 하면 이게 int i는 10 기초 데이터 만들었죠. 이렇게 만드는 방식하고 거의 동일한 방식이에요. 근데 얘는 기초 데이터로서 데이터를 만든 거고, 얘는 뭐라고요? 객체 데이터 오브젝트로 만든 겁니다. 오브젝트로. 그래서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인티저, 방금 위선한 변수 인티저의 밸류, int 밸류는 몇이냐, 이 메소드로 호출해서 찍어보면 반환형이 기초 데이터예요. int i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i는 i 에서 내가 원하는 값 찍어낼 수가 있겠습니다. 자, 한번 예제를 살펴볼까요? 예제는 굉장히 간단해요. 자, 보면 인티저는 객체니까 객체 생성하기 똑같이 생성하는데, 여기다가 내가 변수 지정하고 싶은 정수,
그래서 234다. 234 입력을 해주시면 바로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인티저 점 int value, 그죠? 정수형 값이 얼마냐 구하는 겁니다. 구하면 얘가 가이드를 대보니까 얘가 뭐라고 나오냐면 int형, public int value 나오죠. 반환형이 int형이래요. 그래서 얘를 객체 데이터인 얘를 갖다가 int형 i에다가 이렇게 담을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sys를 한번 찍어 볼게요. i만 찍어 보면 이렇게 나오겠죠. 234 내가 만든 거 나오겠죠. 이렇게. 자, 이렇게 해서 할 수 있는데 자, 이렇게 기초 데이터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바이트, 쇼트, 인트, 롱, 더블, 플로트, 불리언, 캐릭터까지 이렇게 있습니다. 자, 요걸 갖다가 객체 데이터는 똑같이 상응하는 객체 데이터가 있어요. 바이트, 쇼트, 인트저, 롱, 더블, 플로트, 불린, 캐릭터 이렇게 똑같이 객체 데이터가 있어요. 여러분이 개발을 하다 보면 어떤 메소드의 파라미터로 이렇게 값을 넣어줘야 되는데 여기에 정수를 넣을 수가 있어요. 정수를 넣을 수가 있는데 정수형에 int형이라고 안 돼 있고 인티저라고 돼 있어요. 인티저. 이렇게 인티저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같은 정수의 매개 변수를 넣더라도 int i는 해서 값을 얼마 준 다음에 이 i 값을 넣는 게 아니겠죠. 그죠? 인티저로 여러분이 반드시 객체를 생성해서 인티저의 변수명을 이쪽에다 넣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래퍼 클래스란 건 기초 데이터에 상응하는 객체 데이터가 다 있다는 거 꼭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한 가지만 더 알아보고 갈게요. 자, 인티저 할 때 우리가 주로 많이 쓰이는 건데요. 다른 것도 마찬가지인데 자, 보시면 예를 들어서 스트링 값이 있어요. 스트링 str이 1, 2, 3, 4, 5 12,345라는 숫자가 있어요. 자, 근데 분명히 이거 스트링이니까 뭐 숫자지만 숫자가 아니죠. 그죠? 너무 긴가요? 이렇게 120이라는 숫자, 123이라는 숫자가 있어요. 자, 근데 이렇게 더블 쿼터로 된 거 보니까 문자열이죠. 문자열. 얘 숫자가 아니죠. 연산을 할 수가 있죠. 없죠. 그래서 이런 문자열이 있는데 얘를 갖다가 나는 숫자로 바꾸고 싶어요. 이럴 때 인티저 점 스태틱 변수 중에 파스 인트라는 게 있어요. 파싱하는 거죠. 인트형으로 무엇을 방금 위에서 선언한 str을. 자, 그러면 얘가 뭐냐면 마우스 같아서 가이드 한번 봐볼게요. 자, 얘는 public static int형이래요. 스태틱형이고 반환형이 int예요. 요 안에 있는 값을 갖다가 int로 바꿔주는 겁니다. 즉 위쪽에서 만든 123이라는 문자열을 갖다가 숫자로 바꿔주는 거예요. 그리고 반환형이 int니까 int i 이렇게 담을 수가 있겠죠. 그리고 나서 sysout i를 출력을 한번 해보면 이렇게 123 출력되고요. 자, i가 정수형이 된 거죠. 문자열이 아니죠. 정수가 된 거죠. 그래서 여기서 예를 들어서 뭐 더하기 10을 한다. 그러면 123이라는 숫자에 10을 더한 거니까 133이 되겠죠. 그래서 실행을 해보면 이렇게 133 이제 정수로 완전 바뀌어서 사용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거 파스 인트 같은 거 메소드 한번 여러분이 쭉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간단한 거 몇 가지 알아봤는데 꼭 우리가 개발할 때 이걸 가지고 뭐 주요하게 어떻게 쓰인다는 거는 없어요. 하지만 개발을 하면서 약방의 감초식으로 자주 쓰는 기능들이니까 꼭 알아두시고요. 랜덤과 매스 알아두시고 다음에 스캐너 sysout 알아두시는데 스캐너 객체할 때 넥스트와 넥스트 라인 요 차이점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에 래퍼 클래스는 제가 알려드린 이런 거 인트 밸류라든가 방금 예제했던 파싱하는 거 파스 인트 외에도 다른 메소드를 여러분이 한번 쭉 살펴보시면서 이런 것들이 있구나, 이렇게 편리한 기능들이 있구나 한 번씩 느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